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 문화를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역시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연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넥타이를 밝은 걸 메고 나오셨네요. 네. 예. 자, 얼마 전에 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만, 창녕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야 고분,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좀 한 1년쯤 지나면은 관심이 식어가지고 그렇죠. 네,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 있게 관광 문화 상품을 유지하는 방법, 이거 없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네. 또 성과인데 관광으로 오게 되면 스토리가 좀 달라집니다. 네. 관광으로 오면 스토리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 제한적으로 개발됐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또 해외에도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걸로 예.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그 지역 배후 도시들이 어떻게 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상품의 다양화, 전문 용어로 우리가 가치 사슬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가치 사슬의 연장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유산이 있다면은 예. 그거와 비슷한 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예. 문화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가야 거죠. 고분과 연관된 것들을 다른 문화 상품들을 더 개발을 해 그렇습니다. 하자. 뭐 쉽게 말하면 뭐 그거에 맞는 어떤 음식거리를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 축제를 축제. 만들든가 예. 이렇게 해서 가치를 자꾸만 연장시키는 노력을 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치 사슬이다. 가치 사슬. 밸류체인이란 말을 쓰는 거죠. 밸류체인 영어로 하면 더 어려우니까. 가치 사슬.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구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지역마다 우리가 독특한 우리만의 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상품화해서 또 가치 사슬로 연결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성공됐다기보다는 지금 시도하는 건데요. 시도 중인 거. 저는 이제 형성 과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 성공된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홍성군에는 홍성읍에 예. 홍주읍성이라고 홍주읍성. 예.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 전기에 이제 세워진 건데 홍주읍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작은 근데 거겠죠? 성터가 조그맣게 있어요. 아, 예. 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문, 남문 등을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이거는 문화유산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예. 상품과 가치가 크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예. 이것을 축제화를 시키고 야간 경관 조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복원 사업을 예. 한쪽에서는 축제를 하고 예. 동시적으로 하면서 예.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문화 해설사도 거기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예, 그 스토리텔링을 한쪽에서는 만들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해설해주고 예. 한쪽에서는 축제로 체험시키고 예. 또 한쪽에서는 그걸 연장시켜서 구도심의 예. 상권을 살리고 아,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SNS를 타고 보고 가고. 찾아는 거죠. 아. 근데 그 읍성이 예. 어떻게 보면은 인간 친화적이라고 그럴까? 예. 정말 조그마하고 예. 무슨 공원을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규모는 한눈에 작다. 들어오는 거죠. 예. 규모는 적은데 예. 내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치 나의 정원처럼. 예. 아, 그런 거를 살려서. 살려서 그게 뭐 홍성뿐이겠습니까? 많죠. 예, 이런 지역마다. 읍성들을 살리는 노력들을 해야 예. 되는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은 그런 것보다는 빨리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예. 공연적 축제 아. 뭐 이런 것 쪽으로 빠지는데 예. 이것은 조금 힘든 일이지만 예. 이것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예. 복원 사업을 하는데 예. 복원 사업은 보통 10년, 20년, 30년 사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오래 그래서 걸리죠. 포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예. 하면서 동시에 축제와 구도심 활성화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홍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의 문화를 복원을 하면서 홍성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 인구, 관광객 관계도 늘어나고. 거기다 하나 얘기했어요. 예. 제가 관계 인구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복원 사업 이렇게 그냥 혼자 하지 마세요. 고향세로 연결시켜서 고향세. 이걸 기부 사업으로 하세요.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가 그래서
내는 세금이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현. 거기서 이제 그 재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진 자연재해로. 났죠.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때. 예. 근데 그걸 보고 나는데 예. 그 돌 하나에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고 성벽이 그때 무너졌거든요. 그걸 올릴 때 구마모토 성. 예.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이름을 올리니까 절에 가면 기왓장 올리듯이.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보람을 느끼는 구마모토 거죠. 성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성 읍성도 읍성의 성주가 되는 그걸 제안을 했는데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럼 제2의 고향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정책은 부처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다. 따로 먹지 마. 따로 국밥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얘기하면은 다 통하게 됐다는 네. 거죠. 지금. 같이 사슬처럼 같이 사슬. 묶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K-팝, 예. K-푸드 전 세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지 않았습니까? 지구화, 전 세계화가 됐어요. 한국 문화가 워낙 인기가 있고 이제 뭐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많죠. 한국 문화 배우러 관광객도 많고. 지역에 가면 없어요. 근데 네, 관광객이 서울, 부산, 제주 정도인데 일본은 소도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소도시나 이런 데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외국인 관광의 특징이 네. 소셜 미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다 뚝뚝입니다. 전부 다 교통 표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대중교통. 예. 그러다 기차나 보니까 기차나. 버스나. 그런데 우리가 예. 그게 약하다는 거죠. 대중교통이 약하다. 대중교통이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 시대를 너무 조금 빨리 벗어났어요. 네. 고속도로 전환되면서 그렇죠. 철도가 연계망이 약합니다. 우리 가족 여행은 대부분 차로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차로 다녀야 되죠, 이제. 그렇죠. 일본은 다 전부 기차로 그런데 다니죠. 그 이유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예. 저탄소 시대에 네. 이제는 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도 저는 생각할 때 이 철도 교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어찌 됐든 이렇게 되면서 소도시가 되는데 우리 소도시가 아직은 문화의 고유성이 네.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은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가든 뭐 그나물의 지난번 국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황리단길이 그래도 저렇게 고유성을 갖는 거는 예. 황리단길은 우리의 한옥 스타일을 활용해서 예. 카페를 만들고 그렇죠. 한옥 스테이 만들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는 K-빌리지 시대가 됐다. K-빌리지. 새로운 용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K-빌리지. 이제는 K-팝, K-드라마를 예. K-빌리지로 가져오자. 이 한옥마을도 만들고. 마을 개념으로 예. 이제는 확장시키자는 거죠. 경주의 양동마을. 마을로. 그다음에 그거를 안동의 K-빌리지란 말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K-빌리지. 영어를 쓰는 건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외래어로 보죠. 예. 외국어가 아니고 K, 이제 좋습니다. 외래어로 보는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이 저희가 이제 해외를 오히려 가게 되면은 문화 관광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러 가고 또 축제 보러 에덴 보러 가고 또 뭐 하여튼 이러는데 우리는 문화 관광에 외국인이 이제 우리 한국을 찾았을 때 문화 관광 혹은 우리도 국내 관광을 할 때 문화 관광의 개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개발하는 것도 좋을 여기서 것 한 같은데.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문화, 전통 문화를 생각하면은 네. 항상 옛 것만 생각합니다. 옛날 거. 옛날 것만. 굳이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은 거의 10년마다 하나씩 혁신적인 시설이 들어옵니다. 예. 왜냐하면 동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 자,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 우리는 서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에 왜 없나요? 만들어야죠. 이렇게 많은 공연자가 있는데. 예. 뭐 그냥 오페라 하우스뿐만 아니라 K-팝 같은 공연도 이제는 계속해서 왜 공설 운동장에서만 합니까? 지금 뭐 어디죠? 킨텍스 쪽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벌써 고양시에. 이제 몇 년 됐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시설 하나 만들려는데 10년 걸려요. 예, 오래 걸려. 10년 동안 계속 논의해서 혁신적인 아이디를 미리 선점해야 된다. 예. 그 지역 곳곳에 즐길 수 있게 그렇습니다. 공연 문화를. 그래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어울려야지 예. 문화도시지 예. 전통만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난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통 문화 아니고 새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개발한 물론 거죠. 뭐 한 20년 이상 됐지만. 그렇지만 이걸 개발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는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라는 새로운 공연장이 지난 9월달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다 디지털이잖아요. 예, 디지털. 다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이제,
예,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제 저 디지털로 돼서 예. 모든 것들이 LED로 되고 전 전력도 감소시키고 탄소 문제도 해결하는 등등의 공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예, 거죠. 발상의 전환이 그 좀 우리가 필요하군요. 왜 그걸 못하냐? 예, 우리가 IT 선진국인데 선진국인데. 할 수 있죠. 좀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그런 디지털 쪽으로도 좀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해서 저희도 네.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뭐 바닷가를 재현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죠. 그것들이 예. 이제는 뭐 전통 지방 도시는 전통이라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야 된다. 예, 굳이 전통 문화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야 그게 문화 도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은 이제 국제 영화제로 유명한 곳이고요. 광주는 이제 비엔날레라는 것이 있고 또 뭐 가평에는 자라섬 재즈 공연, 춘천 마임 축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걸 더 유지하고 확대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관광 정책 측면에서 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까? 공연장을 하려고 해도 예. 아직도 현대적인 공연장도 안 돼 있고 다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라섬의 재즈 카페, 예. 재즈 뭐 공연가 축제 같은 거, 예. 그다음 이런 것들 자꾸만 이제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통과 의례가 돼야 된다. 통과 이래. 거기를 반드시 가야만 예. 올 한해는 지냈다. 아, 할처럼 그걸 하나의 레가시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 예. 근데 이걸 성공적인 사례 몇 군데 빼놓고는 한두 번 하다간 또 없어지고 예. 또 한두 번 하다가 없어지고 예. 또 완전히 새로운 걸로 되고 이건 안 된다. 흐지부지 되지 저는 않게. 공연과 문화관광은 레거시다. 예, 즉 레거시.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예. 거죠. 한편 또 조금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의료 관광이 네네.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미용 부분이 발달해서 그렇죠. 그런지 네. 피부 미용 뭐 이런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지 의료 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한테는 우리가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메리트는 정말 K-팝, K-드라마 덕분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많은 홍보가 됐군요. 홍보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이제는 잘생겼냐, 이쁘냐. 화장품도 회사도 잘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성형 기술까지 한국 대단하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성형 시술 의료 관광이 예. 활성화됐죠. 예. 그리고 우리 또 큰 시장이 있어요. 예. 중국이라는. 중국, 그렇죠. 근데 유커들이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예. 사드 문제 때문에 한 6년 정도 그렇습니다. 발을 묶어놔가지고 예.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의료 관광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또 중간에 떼먹거나 뭐 약간의 그 뭐라죠 바가지를 씌우거나 네네네. 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런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 좀 근절을 해야지 투명하게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규제가 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안은 뭐냐면 예.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지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가 군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역 의료 센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회원으로 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듭니다. 네.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회원 간에 자율 규제.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기를 바가지 씌고 있다는 거를 누가 합니까? 예. 옆에 있는 동종업계에서 동료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예. 저는 방법은 조금 돌아가는 듯하게 보이고 예.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예. 바로 이러한 얼라이언스 하나의 동업자들의 예. 협회를 만들어서 예. 감시 감독하는 건데 이번에 강남구가 만들고 있는 그 의료 관광 지원 센터 같은 것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료 관광도 더 활성화시키고 투명하게 해서 네. 믿고 신뢰하고 우리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동안 끊겼었고 그 이전에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끊겼었는데 관광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는 유커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평일 오전 시간 광복로의 한 잡화점입니다. 모자를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다수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상점에는 외국어 메뉴판이 내걸렸고 상인들은 외국어를 써가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관광지 상권의 또 다른 희망은 중국 단체 관광객입니다. 부산시는 국내와 중국 현지 여행사,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산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부산을 알리며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기항하는 중국 크루즈선 유치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사 직전이었던 관광지 상권이 모처럼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안수민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 이 중국이 인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로 몰려온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 이 특히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이 씀씀이가 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비 네. 유형이 어떻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은 초기에 단체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지 면세점. 또 그다음에 각종 뭐 쇼핑이라든지 예. 이러한 그 쇼핑 지출이 네. 다른 그 방문객에 비해서는 한 1.5배 정도 1.5배.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를 가봤더니 네. 면세점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이분들은 좀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 보따리 장수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그런 계시고. 것도 있고 예. 하여튼 뭐 이제 면세점의 샤퍼죠. 명세점을 쇼핑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도 초기에는 네. 해외 나가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국에 오면은 쇼핑하는 재미가 네. 아마 첫 번째 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제 일본이나 뭐 미국 관광객에 비해서 씀씀이가 1.5배라고 하니까 네, 네. 유컵 반드시 잡아가지고 우리 관광 활성화 시키면은 그걸 또 소도시 관광으로 확산을 시키면은 지역 소멸의 시계도 우리가 좀 붙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커들을 잡기 위한 전략 특별히 어떤 걸 좀 세우면 좋을까요? 유커들을 잡는 거는 이러한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늘리는 게 우선이냐, 예. 아니면 이 질적으로 아. 전환시키는 거냐. 예. 근데 좋은 거는 예. 양적으로도 증가시키고 질적으로도 하나의 풍성한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질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쇼핑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 단체 크루즈나 이렇게 하나의 그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개별 여행자를 불러들이는데 예. 개별 여행자가 반드시 뭐 젊은 MZ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아올 때 국제 회의나 예. 아니면 기업 회의나 인센티브나 비즈니스 트래블. 요즘 이제 블레저란 말을 쓰는데 비즈니스 앤 레저 예.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어서 다른 경제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예. 바꿔야 됩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안 좋은 것보다도 단체 관광객의 특징은 예. 몇몇 거점 지역만 가고 사실 말하면 생활 관광으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는군요.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예. 관광 지출에 예. 누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면세점에서 많이 쓰니까 이것이 일반 일반으로 오질 않고 예. 면세점 업계로 만 좋은 들어가는 일을 거죠. 시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것을 하나의 낙수 효과처럼 예, 쫙쫙쫙 하게 되려면은 예. 생활 관광으로 생활 끄집어들이고 예. 이것을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스스로 연결시켜줘야 예. 되는데 예. 점 중심으로 다닌다. 점만 찍고 다닌다. 예, 좋습니다. 자, 유커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활 관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즈니스 트래블러. 그것도 이제 전략 중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으로 또 많이 관광객이 나가요. 한국 사람들이. 가까워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도쿄나 오사카 중심이 아니고 소도시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소도시를 가는 것은 사실은 거점 도시를 거쳐간다는 얘기입니다. 도쿄를 들러서 가거나 오사카를 들러서 오사카를 간다. 들러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된 관광지들이 매우 발전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권역 정책이 번역 정책. 빠져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도생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경쟁은 좋은데 예. 이게 지금 연합해서 하나의 권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거점 도시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일본의 관광 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권역 관광 개발. 번역 관광 권역 관광 개발 방식. 개발 방식. 권역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집중과 연계입니다. 네. 집중과 연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경주를 간다면 예. 경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주와 포항을 연결시키고 울산을 연결시키고 그 밖에 작은 도시들 가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죠. 연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예. 거죠. 전부 다 점 중심으로 예. 선을 만들지 못하고 면을 만들지 못한다. 예. 그렇다면 권역이라는 건 면이기 때문에
점과 선이 연결돼서 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중교통, 인프라, 교통. 그다음 숙박시설, 그렇죠.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놀이 무슨 시설, 그다음에 관광 프로그램의 연계화. 프로그램.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세마저도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권역적으로 만들잖아요. 예. 우리 고향만이 아니라 예. 뭐 묶어서 안동이 주변까지. 안동이 영양군하고 함께 만들기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거점, 저 권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면이 만들어진다는 예, 얘기죠. 면이 점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사례까지 훑어봤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많이 갖고 있죠. 최근에는 유네스코에도 활발히 등재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문화 자원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의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